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선거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원을 제기하고 공청회, 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이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 중에 하나가 내 지역의 예산을 내가 제안하고 그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알아보기에 먼저 예산은 뭔가, 예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무엇인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또 뭐가 있는가, 예산의 편성 절차, 상주시의 재정 현황은 또 어떠한가, 주민 참여 예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큰 4가지 항목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둔다는 것이죠. 이 목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마련하고, 이 마련된 재원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어지느냐 하면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마련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나라에서 모체벌 회사 회장의 재산이 얼마이고, 또 올해는 누구가 1위였는데 작년에는 1위가 다른 회사 회장님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 상주시 예산이라든지 국가 예산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상주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우리 상주 시민들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과 재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총체적인 경제활동을 갖다가 재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조세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둬들인 세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재정은 충분한 것인가, 부족하면은 공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채 같은 것, 이런 모든 경제적 총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예산의 경우는 재정의 하위 개념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에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는 재정과 예산을 혼용해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재정의 구조는 크게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리고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회계라고 하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로 일반적인 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은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 회계에서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업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특별회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이 특별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회계를 하는 걸 기타 특별회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재정하면은 예산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재정 계획으로서 예산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 활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경비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재원 전망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형성으로서의 기능을 예산이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서에 이미 포함된 사업 계획들은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우선순위에서 이미 선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은 그 자치단체가 상주시가 2021년에 혹은 다음 연도 2022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수당으로서의 예산인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상주시는 예산을 편성해서 상주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상주시 의회는 상주시로부터 받은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해서 예산안을 확정을 합니다. 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상주시는 집행을 하게 되죠. 집행된 결과를 가지고 상주시 의회는 또 사무감사를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은 통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이 우리 이제 가정에서의 돈을 생각해 보면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혹은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인출을 하고 또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저축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은 모든 세입을 2021년에 잡아야 되고 지출도 21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계년도 독립의 원칙인데 이것도 꼭 이렇게만 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산 운용상의 어떤 그 신축성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뭐 세입 세출 예산 중에서 특히 계속비라든지 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입을 해서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인데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또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서 세입과 세출 모두 한 예산에 편입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로 역시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가원학금의 반납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해도 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입니다.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적자재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뭐 지방채 발행과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두기는 하지만은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이 어긋나게 되면은 시민들이 입는 그 피해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고 이거는 나의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으로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참여함으로 해서 지방 재정이 상주시의 살림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민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불편해도 참여를 해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부 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상주시 예산 같은 경우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이 공개된 예산을 갖다가 시민들이 살펴보고 찾아보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산은 사전 결의의 원칙, 예산은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을 두고 있는데 모두 다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고 또 예외 조항을 두지 않으면은 예산을 수학 공식 풀어내듯이 할 수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외 조항들을 잘
집행하는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결론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예산은 여러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성립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본예산, 수정 예산, 성립 전 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를 접할 때 2020년 본예산 대비 2021년에는 몇 %가 증가한 1조 몇천억이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이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을 때 상주시 의회가 심의 의결한 최종 예산을 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정 예산은 뭐냐 하면은 본 예산이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 변수가 생겨서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는 예산을 수정 예산이라고 하고요.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지출하는 예산을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경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 목표가 확정되고 소요 경비가 확정되었을 때 의회의 의결 전에 집행하는 예산을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이 개시가 되었는데 추가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집행해야 될 경우에 새롭게 본 예산과 똑같은 절차대로 예산안을 만들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가볍게 쭉 훑어보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첫 번째 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회기 개시년도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만들어서 상주시장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상주시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자치단체장, 상주시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상주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또 의결을 합니다. 상주시의회의 소관상임위원회는 세 군데가 있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주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이 심의 과정에서는 실국장이라든지 주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합니다. 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개수 조정까지 끝내면은 이렇게 확정된 예산을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부한 본회의장에서의 예산안이 의의가 없으면 그대로 본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의의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새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확정된 예산은 상주시장에게 3일 이내에 송부를 하고 송부받은 예산안을 상주시장은 고시를 함으로 해서 본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주시의 재정 현황은 어떤가, 재정 여건, 재정 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주시 예산 총 규모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 9,343억 원입니다. 2020년 상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8.4%였는데 올해는 재정 자립도가 8.1%로 조금 낮추어졌죠.
우리 상주시와 같은 전국 대한민국의 시부 평균의 재정 자립도가 2020년에는 29.1%였는데 올해는 27.8%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재정 여력은 시간을 보탤수록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중에서도 우리 상주시는 시부분에서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를 지금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위로가 되는 것은 상주시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100이라고 할 때 상주시에서 마련하는 돈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0이라는 예산 중에서 상주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작년 같은 경우에 62, 올해는 59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에 비해서 임의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은 상당히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 평균의 지난해 59.4%, 올해 56.4%와 비교하면은 재정 자주도는 매우 높다. 그나마 다행이고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정 자주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가야 된다, 늘려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나름대로 개발과 발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021년 세입예산 총계가 1조 470억입니다. 1조 470억 가운데 일반 회계가 9,343억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891억, 기타 특별회계가 236억인데요. 이걸 다 합쳐서 상주시는 2020년에 이어 올해 연속 1조 원 시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원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전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이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이런 순서대로 재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는 기능별 회계별 예산을 살펴보면은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가 2,110여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환경 분야의 예산으로 2,000억 정도. 세 번째가 농림해양수산 예산으로 1,62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 참여 예산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내가 직접 제안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시민이 지역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편성 과정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제한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한된 사업을 정말로 자유롭게 논의되고 토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라야 되죠. 이렇게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의 예산이든 차별받지 않고 편성 과정에 의결되어서 확정된 예산의 경우에는 이게 의회의 삭감이 아닌 정말로 예산으로 편성되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